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2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NFC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공유를 해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NFC는 12월 2일 날 앱코랑 같이 신규 상장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두 가지 종목을 같이 청약하신 분은 8시 40분부터 두 종목 모두 매수 잔량을 잘 체크하셔서 경우에 따라 한 종목은 시장가로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저기서 헤매다가 둘 다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영상 이전에 현대차증권 명신산업하고 관계된 현대차증권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배정받은 주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무조건 낮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꼭 그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다른데 게시판에서 배정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의 글을 봐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현대차증권이 경쟁률이 유리한 거는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설득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배정된 주식수가 많은데 계좌가 적다. 그러면은 당연히 2일차 때 경쟁률을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계좌가 없으면 못 넘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증권은 2일차 때도 지점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면 당일 바로 청약이 가능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 상황이 평일에 일하다가 막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그 한 그 뭐죠?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요 두 개에서 했는데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첫날 이전에 계좌를 만들어야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현대차증권보다는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여파로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그 경쟁률이 거의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생각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경쟁률을 보고 바로바로 쫓아다니는 게 안 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나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올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뭐 잘 보고 있다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사실 주식 초보자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 정보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같이 아무튼 성공 투자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본론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원료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사 꼭 잊지 마시고요. 어, 그 우리 물하고 기름하고 보통 화장품 같은 것들을 섞을 때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NFC는 그것들을 이제 잘 섞을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화장품의 베이스가 되는 소재를 개발해서 그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장점이고요. 실제로 OEM과 ODM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정보로는 현재 뭐 다 끝났는 상태고 12월 2일 신규 상장만 앞두고 있고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3,4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은 2억 6천 죄송합니다. 268억입니다. 그리고 개인 경쟁률은 643대 1인데 사실 NFC가 나쁜 종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같이 청약되는 종목이 4종목이나 있었죠. 근데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로 조금 경쟁률이 낮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쟁률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증거금은 최대 1조 7,232억 정도가 몰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으니까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꼭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으로는 최대 주주 외 이명으로 해가지고 요 대표자 분이시죠. 5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분은 6개월 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유통될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찔끔찔끔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제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물량이 0.65%고요. 그 외 기관과 투자기관, 소액주주들 해가지고 총 38.04%가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수가 꽤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요거 우선주 적혀있는 요 물량 제외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물량,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했는 거 있으니까 그까지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물량이 낮아진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총 1,230억으로 조금 적당한 뭐 가벼운 정도의 수준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월 차 때 벤처금융 투자 회사 쪽에서 풀리는 물량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어차피 얘들도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하더라도 다 던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인데 뭐 요 대표자분이 혼자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43%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두 분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벤처금융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뭐 또 투자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물량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나오진 않더라도 일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환상환 우선주는 발행됐는 게 있지만 아직 보통주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체가 다 전환이 되면 약 48만 5,550주인데 이게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추가되는 물량은 현재 전체 물량의 5.3% 정도가 추가가 되고요. 현재 그 전환 가능한 기간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언제든지 전환 상환을 해가지고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NFC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인데요. 총 전체 물량의 81.48%를 미확약 신청을 했고요. 뭐 반대로 계산하면은 약 18.52% 정도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벤처금융이 나오는 그 기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의무 보유 확약이랑 우선주 물량을 빼고 나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29.52%로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매우 좋아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기준으로 총 금액은 363억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주포가 들어왔을 때 NFC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앱코랑 같은 날에 진행이 된다라는 게 조금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코도 제가 좀 이따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때 한번 NFC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앱코가 만약에 더 무겁다고 하면은 예상외로 앱코가 아닌 NFC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앱코가 조건도 좋아. 근데 더 가벼워. 이래 되면은 NFC가 조금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액은 연평균 31.8%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게 조금 장점이라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약 16%에서 20% 사이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고 당기순이익률도 굉장히 준수한 16, 10, 20, 14 평균 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보면 단기 순이익률이 갭이 많이 좁혀져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약간 회계상에 긍정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채 비율이나 단기 PR 같은 경우도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양호한 것 같은데 또 막상 2020년도로 넘어가서 전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이거는 그 뭐죠? 그 청약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청약 진행하기 전에 장외가인데 요때 산다는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청약이 진행되고 최종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약 21,000원, 22,500원, 23,500원까지도 현재 사겠다라는 물량이 나온 상태입니다.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해 보면 약 2,156억이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1,230억인데 아까 전에 2020년도 전반기 단기 순이익이 24였죠. 그래서 이거를 48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요거는 조금 오바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죠? 단기 순이익률 24. 이거를 48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PR이 공모가가 25%가 나오고 25배가 나오고요. 장외가 기준으로는 44.9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사 업종들 평균 PR이 30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이미 유사 업종들 PR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매년 성장하는 성장률이 괜찮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해서 성장한다면은 결국 이 가격은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나중에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979대 1이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비중은 5.51이었는데 18.52로 아까 전에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관 경쟁률도 청약 일정들이 다 겹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면은 이 정도면은 좋은 경쟁률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최대 주주 구성 같은 것들 좋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 비중이 미확약입니다. 약 81.4%지만 진짜 안 좋은 종목들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봐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테마성 미래 발전 가능성은 그냥 보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사이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졌을 때는 조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관 경쟁률은 971대 1, 개인은 643대 1로 청약일이 겹치면서 조금 낮게 나온 건 있지만 그래도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국 영향을 줬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공모가 기준 시총 2,230억이고 PR이 25.63인점. 유사업체들 평균 PR이 30이기 때문에 이미 공모가가 그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평균 PR은 한 번 정도는 넘었다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은 다들 아시듯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말고 일반 종목들도 요즘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관련된 영상도 좀 만들고 싶은데 요즘에 IPO 영상 만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저 얼마 전에 멤버십도 두 분 새로 감사히 오셨던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 베이스 소재 공급을 하는 업체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화장품 사업이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NFC의 매출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의 테마주로서 한안령 해제 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유사업종들하고 조금 PR치가 공모가 기준으로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나중에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앱코랑 같은 날 상장하는 점은 앱코도 분명히 피해를 조금 받을 거예요.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로는 앱코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죠. 그래서 NFC가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은 언제든지 주포가 마음먹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매수 잔량 체크 정말 이게 답니다. 종목 분석하고 솔직히 다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수 잔량 체크만 해서 대응을 하셔도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매수 잔량 체크는 빠지지 않고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270만 주 정도, 전체 물량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 총 금액은 363억입니다. 자, 이상 NFC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주가 흐름이라든지 향후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짧게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자,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여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